네, 여러분. 이 시간은요, 돈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 3편 들어갑니다. 자, 3편에서 다룰 주제는요, 여러분이 그러면 지난번 2편에서 얘기했잖아요. 주는 마음을 딱 쓸 수 있어야 돈이 들어오는데, 에너지니까, 돈도. 싹 쏴, 쑥 들어와요. 밀어야 들어오는데, 땡기니까 자꾸 이렇게 받으려는 마음, 받는 마음이라 뺏는 마음을 쓰죠. 그러니까 못 쓰는데, 그 주는 마음을 쓰고 싶은데, 주는 마음이 안 올라오고 자꾸 받고 싶기만 하고, 막, 정말, 남이 다 내 거 뺏어가는 것 같기만 하고, 부자들을 보면 내 거 다 뺏어가는 것 같고, 얄밉고, 막. 부자 보면 왜 미워요? 자기 거 뺏겠다고 느끼니까 밉지. 지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밉나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못 쓰는 에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고받는, 사랑으로 주고받고, 이 마음을 못 쓰게 하는 에고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 뺏고 뺏긴 에고입니다. 그 모든 세상 만사를 다 뺏거나 뺏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아주 물질적인 관점이죠. 지난번 헤라TV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행하면 남이 행복한 것 같고, 내가 행복하면 남이 불행한 것 같아서 남의 행복을 뺏는 느낌 때문에 자기가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불행하게 그럼 살아야 되냐고. 이게 에고의 착각이에요. 무의식 속에 뺏고 뺏긴 에고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게 올라와서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야. 내가 날씬해지면 남은 뚱뚱해지고 비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너무 심하게 하니까 친구들이 말린 걸 갖고, 그걸 니들이 내가 날씬해지면 니들이 뚱뚱해지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또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할 때 남이 말리는 걸 갖다가 내가 열심히 해서 1등하면 니네들 다 공부 못하게 될까 그러죠.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가지면 남은 못 갖는다고, 남이 가지면 나는 뺏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에고가 바로 뺏고 뺏긴 에고예요. 그 에고는 마음의 눈을 장악합니다. 항상 모든 에고는 그 눈으로 봐요. 질투 에고는 모든 걸 다 질투하는 거로 봐. 친구들도 그렇고 내 엄마 아빠도. 누구든지 날 질투하고 내가 질투하는 그 눈으로 질투를 하지요. 뺏고 뺏기는 에고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뺏거나 뺏기거나 잘못된 눈이죠. 우리 모두 다 행복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1등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똑똑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풍요로울 수 있어요. 돈도 그래요. 마음으로 자기가 가난하다고 믿기 때문에, 다 빼앗겼다, 가난하다고 믿기 때문에 가난한 거지, 물질이 한정돼 있지 않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질의 세상에서 살면서 현실에서 그 돈관념이, 뺏고 뺏긴 에고가 생긴 그 기반은 성관념 때문이에요. 성관념에서 생겼는데, 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세상에서 이성, 딸이 태어나면 이성으로 아빠, 동성은 엄마를 만나죠. 이때 이성끼리는 저절로, 남녀는 그냥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N극과 S극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게 자력이야. 이 세상, 마음의 세상에서 에너지는. 그러니까 내 몸은 어떠냐면, 딸인 경우는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은 이성의 욕구를 더 느껴요. 엄마하고는 이렇게 N극과 N극 이렇게 밀지. 응? 아들은 또 엄마랑 더 이렇게 끌리죠. 이런 게 있거든요. 모든 걸 무의식에서는 여자 아니면 남자를 보거든. 그래서 그 여자 남자는 서로, 남자끼리는 여자를 뺏으려고 그러고 여자끼리는 남자를 뺏으려는 그런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성관념, 성애고, 뺏고 뺏기는 성수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수치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마음, 뺏지 않으면 뺏긴다는 그 마음이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형성이 돼요. 내가 엄마 사랑을 받으면 아빠는 사랑을 못 받고, 아빠한테 빼앗기면 나는 사랑을 못 받고. 그래서 돈과 성은 같이 가요. 성에너지가 센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 또는 성에너지가 너무 세서 그 수치 인정을 너무 안 해서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아예 그냥 알거지가 되거나, 극과 극으로 가지요. 이 성에너지를 잘 쓰면, 인정해주고 그 수치를 느끼고 잘 쓰면 사랑도 받고 돈도 많이 성취해. 사실 돈이란 건 이성이 없다면 그렇게 돈 벌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무인도에 남자들을 갖다 놓고 돈 벌으라고 하면 여자 하나도 없어. 별로 벌 사람 없어요. 이성한테 사랑받으려고 벌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동생한테도. 특히 이성에 대한 사랑을 돈으로 많이 갈구하지요. 성관념과 동관념은 같이 가는데, 그래서 이 동관념도 성의 기본을 이루는 그 뺏고 뺏기는 애고, 내가 이 여자를 갖지 않으면 남한테 뺏기는 거고, 내가 이 남자를 갖지 않으면 다른 여자한테 뺏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 눈이 딱 올라와서 뺏고 뺏기는 애고로 딱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뺏기는 거 아니면 뺏는 거로 보니까 그냥 기꺼이 줄 마음이 안 일어나요. 왜? 주고 싶은 마음은 뺏긴다고 인식해요. 내가 남이 내 걸 뺏어간다고 기분이 나쁘죠. 주고받는 건 사랑해야 되는데 뺏고 뺏긴 애고는 두려움과 수치예요. 뺏긴 것도 두렵고 수치스럽고 내가 뺏는 것도 두렵고 수치스러워요. 남한테 비난받을까 봐 두렵고 욕심쟁이지 너 남의 거 뺏었지 할까 봐 두렵고 둘 다 거부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 뺏고 뺏기는 애고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뺏고 싶은 내 마음도 인정하고 다 뺏겼어. 나 열등해. 이 마음도 인정해야 되는데 뺏겼다는 마음은 뭐예요? 경쟁에서 졌어.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뺏긴 마음을 그렇게 인식 안 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뺏는 걸 인식하지 뺏긴 건 내가 경쟁에서 졌고 수컷으로 도태됐단 말이니까. 여자들은 또 오히려 뺏긴 건 좀 인정을 잘해요. 왜? 불쌍해서 앙앙 울면 사랑받잖아. 근데 뺏는 여자는 드세고 강하고 미움 쓰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싫어하니까 그걸 잘 인식 안 하려고 그래. 하지만 한 몸이에요. 뺏기는 걸 인식해야 뺏는 것도 인식되고 뺏는 걸 인식해야 뺏기는 거 인식돼. 그런데 그거를 둘 다 거부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걸 버리고 너무 두려워서 버리고 또 수치 주고 미워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군가 거를 자꾸 뺏으려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 올라와요? 밉죠? 왜? 그 뺏는 모습은 너무 수치스럽고 그거 나쁜 거야. 미워. 분별심으로 미워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게 뺏는 모습이란 걸 어떻게 확신하죠? 내 느낌이 그런 거잖아요. 이 느끼는 애고가 누구냐? 뺏고 뺏긴 애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될수록 이게 내 마음일 뿐이지 저 사람이 진짜 뺏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요. 완전히 깨달으면 뺏고 뺏기는 그 마음을 그냥 완전히 인정한 사람은 이 세상에 뺏기는 것도 없고 뺏는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 마음의 세상에서 주고받음의 법칙은 정확하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뺏었을 때는 반드시 그만큼 뺏기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애고들은 갈등을 많이 하는데 손에 이익을 놓고 손에 이익 갈등할 게 없어요. 손해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익 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딱 노력한 만큼 준 만큼 대가를 받게 돼 있는 게 마음의 완전한 법칙인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공짜로 얻은 것 같이 막 좋아해. 또는 내가 막 뺏겼다고 서러워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늘 뺏긴 애고 올라오면 나 뺏겼어 이러고 이익 봤다고 뺏었다고 막 좋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눈으로 보죠. 그 눈으로 볼 동안은 주려는 마음이 안 올라와. 왜? 주려는 마음 올리면 뺏기는데 이렇게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고 지는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지는 것 같아.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약대 다녔거든요. 근데 그 약대 남학생 중에 약간 포레스트 검프 같은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등치가 크고 막 사람이 좋아. 그래서 여학생들이 좋아했어요. 왜냐면 남자애들이 좀 깍쟁이 같아서 뭐 이제 힘든 거 도와달라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약대 여학생부 같은 데서는 약초 차 팔고 이런 거 해요. 축제 때. 그러면 이제 그 돈 벌어서 그거로 약대 여학생 기금 쓰는데 남자애들한테 그런 물 무거운 거 들어다 달라고 하고 막 이러면 안 들어주는 거야. 야, 니네 그거 돈 벌어서 다 여학생 기금인데 남학생 기금도 아닌데 안 해줘? 막 이런 애들이 많고. 근데 그 마음 좋은 그 포레스트 검프 같은 그 친구는 알았어. 네가 좋다면 이렇게 해줘요. 응?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 또 하나는 이제 걔가 노래를 부르면 다 뒤집어지는 거야, 우리는. 배꼽을 잡고. 왜냐면 노래를 정말 되게 못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코믹하게 못하죠? 아주 그냥 뭐 음정 박자를 무시하면서 하는데 그냥 걔가 노래 시작하면서부터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웃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노래 좀 해봐 이러면 걔는 또 알았어 이러고 또 불러요. 또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학생들이 맨날 그런 거야. 아이고 쟤는 저 새끼는 저거 아주 맨날 저렇게 당해. 여자들한테 맨날 뺏기고 저렇게 이용만 당하고 아유 저거는 어떻게 살지 몰라. 이런 식인 거예요. 걔는 맨날 그랬어. 주막집 하면 막 걔한테 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걔가 뺏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학생들이 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먹을 것만 있으면 구멍구멍 챙겨주고 좋으니까. 그리고 막 일을 시키지만 또 막 챙겨주고
막 편들어주고 하면서 여학생들이 잘해줬어요. 남학생들한테도 구박 받으면서도 또 남학생들 시키는 거 또 다 해. 그러니까 또 여학생들이 아이고 이 바보야 너는 왜 남학생들 니네 싫어하고 막 너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는데 다 할까? 내가 필요하대 허허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었어요. 사실은 졸업하고 제가 어떻게 약국에 가서 맨날 저렇게 당하면서 살겠지. 제가 정말 우리는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모자란가 나 싶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뺏고 뺏기는 애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뺏긴다는 손의 이익을 계산을 안 하는 거야, 잘. 그리고 그냥 주는 마음을 쓰는 거야. 그냥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좋다면 항상 얘가 이 말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걔를 떠올리면 뭘 부탁하면 항상 괜찮겠어? 그럼 네가 좋다면 이러면서 항상 해줬거든요. 그 말이 항상 떠오르면서 아, 걔가 정말 반은 도인이었구나. 그냥 줄 줄 아는구나. 근데 이제 얘가 시골에 어느 집이 시골이니까 가서 약국에 이제 관리약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 계약을 했겠지? 들어가서 이제 8시간 계약하는데 돈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우리 동창이 한다고 전화를 했어. 오라고. 너 와라. 와서 우리 동창이 일한대. 그랬더니 못 온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밤늦게까지 해야 된대. 그래서 그럼 일요일날 할까? 그런데 일요일날도 근무를 한대. 아니 왜? 그랬더니 거기 이제 약사님이 암에 걸렸대요. 자기가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암 걸려서 막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가 나서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간 든 생각이 모든 애고들은 계산하잖아. 이렇게 일요일도 근무하고 밤에까지 더군다나 거기가 시골인 경우는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쳐요. 그래서 밤에도 막 열거든요. 그러면 너 급여는 어떻게 더 받니?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유 급여가 지금 문제가 아니지. 우리 약사님이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 돈 얘기를 해. 괜찮아 나는 우리 약사님만 잘 될 수 있다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바보처럼 그렇게 당한다 또 뺏긴다 하면서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 허허 하고 또 사람 좋게 웃어요. 그래서 아유 제가 어떡하나. 그래서 거의 장장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거기서 그냥 봐준 것 같아, 그 약국을.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만날 때마다 개국정을 하는 거야. 그 바보는 그래, 월급 쥐꼬리만 치받고 그거를 세상에, 새벽에도 연댄다. 새벽에 여는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일찍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다치거나 열나거나 파스 같은 거 사러 올 때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이제 잠 깨잖아요. 시골 분들은.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니까 그럼 제가 열지요. 아저씨만 좋다면 뭐 이런 식이고 제가 그래서 새벽부터 열고 밤늦게도 열고 막 그러는 거야. 얘가 체력이 엄청 좋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티겠지? 아 그랬는데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이제 우리는 연락도 끊기고 한참 하다가 한참 지나서 얘가 어느 날 동창회에 나왔어. 정말 우리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이쁜 여자를 데리고 나온 거야.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너무 예뻐서 누군데? 그때 약혼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약혼자를?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약사님이 돌아가셨대요. 2년, 3년째 되던 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그 이제 약사님이 시골에 유지였던 거야. 돈을 많이 벌고 자식한테 다 이제 돈도 나눠주고 했는데 그 약국을 얘한테 그냥 물려준 거야.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약국도 해주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딴 사람한테 절대 넘기지 마라 이러더래요. 근데 얘가 뭐 돈이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냥 이거 넘길 테니까 동네를 위해서 헌신해라 하고 이제 그냥 그 약국을 넘긴 거야. 거기다가 이제 동네 주민들이 하도 착하니까 다 해주고 하니까 그 시골에 있잖아. 뭐 인삼 아가씨, 뭐 온천 아가씨 이런 거 없잖아요. 거기 아가씨한테 그래도 시골 약국은 동네 유지죠.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랑 세상이 잘 돼서 약혼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또 속고 있어. 우리는 이래서 얘가 또 속고 있어. 이 아가씨가 등쳐먹으려고. 얘가 돈 좀 있으니까 그 약국 돈 벌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디 화장실 간 사이에 우리가 막 물어서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의 말이 진짜 좋아하는 거야. 진짜 좋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냐니까 사람이 순수하고 너무 따뜻하대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얘기한대. 누구씨만 좋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자기는 그렇게 말해주는 남자 처음 봤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당신이 나한테 시집 와주면 내가 돈 벌어 다 갖다 줄게. 맘대로 다 쓰고 내가 집에 가면 약국 끝나고 집에 가면 다리도 주물러 줄 거야. 집도 다 해줄 거야. 공주처럼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설마 진짜 그렇게 안 해주겠지. 못 해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데이트할 때도 만나면 자기는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데
이 사람은 약국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리고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 뭐 힘들었지? 그러니까 아예 놀았는데 나는 오빠가 힘들지. 그러면 노는 게 더 힘들어 하면서 어디 주물러 줄까? 이렇게. 그 주는 마음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 천사 같다 하면서 아니 울더라니까. 그 여자가 울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하나님의 기도로 만난 사람보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 착하니까 복을 받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너무 착하니까 복 받는다고. 제가 이 마음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주려는 마음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네가 좋다면. 야, 쓰니까 그냥 다 사랑받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뺏고 뺏긴 애고가 없었던 거야. 무의식 속에서. 그 뺏고 뺏기는 애고가 올라오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뺏긴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 자기가 바보 된 것 같고 열등감 올라오면서 되게 수치스럽고 너무 두려워요. 뺏는다는 마음이 뺏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고 상대가 그걸 알아요. 무의식의 세상은 여러분 다 연결된 세상이야. 환히 알아요. 여러분 그거 몰라요? 여러분한테 뭘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해서 아유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뭐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빤히 알잖아. 저 사람이 나 이용해 먹으려는 거. 응? 일시적으로는 속을지언정 알아요. 눈이 너무 어두운 사람은 사기도 당하지. 하지만 알게 돼 있거든. 빤히 알아요. 겪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뺏고 뺏긴 애고가 처음에는 숨겨서 그 뺏고 뺏긴 애고가 큰 사람은요. 친구를 사귀지만 아주 깊고 오래되고 나를 위해서 진짜 울어주고 나와 함께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뺏고 뺏긴 애고가 사랑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든 나와 만나는 인연을 그냥 주려고 하고 그냥 사랑 주려고 하고 그냥 힘든데도 조금 같이 힘든 거 받아주고 힘든 거 받아줄 때도 그거 뺏긴다는 마음 올라와요. 내가 왜 얘 때문에 힘들어야 돼? 이렇죠. 골치 아픈 거 싫어. 이렇게 올라오니까 진정한 친구가 안 생겨요. 다 버릴 거야. 조금만 힘들면 손해보는 기분 드니까 버리고 조금만 뺏기는 것 같으면 안 만나고 이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뺏고 뺏긴 내고 그렇게 손익을 따지고 남들이 다 내 거 뺏으려고 한다고 느끼고 좀 그냥 줄 모르는 애고는 진실한 친구도 없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근 척하지만 너무 외롭고 그냥 받지도 못해 또 그런 사람은 다 따져요. 그냥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그냥 주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도 못 받아. 왜? 뭐가 있다고 생각해 저희가. 또는 이거는 패기치는 거지. 왜? 받으면 반드시 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왜 받아? 이런 분들은 뺏고 뺏긴 애고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약국에서 인천에서 약국할 때 그 초등학생들이 점심때 되면 문방구가 있었어. 쭉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가운 입고 점심때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나가. 그럼 저는 애기들을 좋아하니까 그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약사님하고 막 말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뽑기도 뽑고 아이스크림도 먹는데 아이들 중에는 그걸 막 사먹고 그런 아이도 있지만 돈이 없는 아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게 어릴 때 제 생각이 나요. 그 마음이 어떨까? 아우 저렇게 갖고 싶은데 마치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그런 건 어른들 입장에서 누구는 저기 타워필리스에 사는데 나는 단칸방에서 아이고 서러워라. 그 마음이랑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갖고 싶어 그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애들한테 얘들아 아줌마가 하나씩 오늘 사줄 테니까 저 뽑기도 뽑고 해봐. 그러면 막 아이들이 막 와 이래요. 그러면서 막 신나. 그럼 저는 너무 행복하지 막 하는데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저는 싫어요. 이러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두려워하면서 저는 안 할래요. 안 받을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모르는 사람한테 받지 말랬어요. 그래서 약사님은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 그럼 어쨌든 싫어요.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이상한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냥 값없이 받는 걸 몰라. 엄청 고생해서 노력해야 대가를 받고 절대로 누가 나를 사랑해서 그냥 주는 일은 없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본래에 대한 사랑도 세상도 날 사랑해서 공짜로 주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걔는 그게 문제인 거야. 커서도 그냥 받을 줄 모르는 아이는 세상한테 그냥 못 받아.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요만큼씩 받을 수밖에 없어. 무의식 속에 그 애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치명적인 거죠. 근데 그냥 주는 사랑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누가 줄 때 그래 고마워 이렇게 딱 받아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사랑도 그냥 받지요. 그래 남이 보기에는 절로절로 돈도 들어오는 것 같고 잘 사는 거예요. 무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그 뺏고 뺏긴 애고 좀 알아차려 보세요. 그 눈으로 보면 전부 뺏는 거로 보이고 뺏기는 거로 보여. 여러분
여러분, 돈도 에너지라 이 주고받는 놀이를 잘해야 잘 들어오는 거야. 재미있어야 들어와. 돈만 생각하면 두렵고, 이거 뺏길까봐 두렵고, 내가 뺏는 거 남이 할까봐 수치스럽고 두렵고, 이러면 돈이 안 들어가요. 재밌게 가자! 이렇게 주고, 고마워! 이렇게, 나 좀 줘! 이러고 받을 수 있어야, 요 놀이를 잘해야, 이 세상에서 돈을 갖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큰 돈도 들어오는 건데, 즐기기는커녕 겁에 질려 있어. 준다는데도 못 받고 무슨 일이 있을까봐. 조금만 남 주려고 하면 정말 뺏긴다는 손해보는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도 못 주고. 그거 인생이 불행한 거야.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든 그렇게 투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요 밑에 이렇게 후원안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린 거 있잖아요. 우리 제자님들이 그렇게 올려줬어. 그래서 그거 보니까 뒤 말미에 올리려니까 이게 갖다 붙이기가 잘 안 된대. 그래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거 왜 올렸냐? 복 받으라고. 누군가 이 동영상을 보고 정말 도움되는 분이 있거든. 하찮고 시원찮은 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또 그걸 굳이 미움을 쓰시네. 미움을 써서 다르시면 그걸 본인이 받으실 거예요. 저는 미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미움이 제 미움인 걸 제가 아니까요. 여러분의 미움을 보면서 제 수치를 여기고 제가 인식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걸 확 썼을 때 제가 안 받으니까 여러분 그냥 그걸 도로 받아갈 거야. 응? 옛날에 그거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동양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탁발을 했는데 거기 어떤 주인장이 돌아가는 예수님 부처님 뒤에다가 이렇게 흙을 딱 던졌대요. 근데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썼대.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던진 공을 상대가 안 받으면 자기가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받으면. 마음으로 상대가 미워할 때 여러분, 자기가 그걸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날 미워해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미움은 던진 자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 미움을 내가 받으면 내가 받는 거지만. 그쵸? 근데 헤라는 도인이에요. 여러분이 던진 공을 사랑은 받지만 미움은 안 받아. 그게 난 줄 아는 게 안 받는 거예요. 그 미움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올려보니까, 제 얼굴이 좀 환하지 않습니까? 그때 밑에 하얀 빛처럼 띠가 들으니까, 얘 귀엽다, 얘. 응? 그리고 그걸 보고 누군가 감사한 사람은, 거기 막, 소정의 금액, 그 돈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을 이렇게, 이거 돈 받았네. 하고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중물이 돼서 복 받으라고 올린 거지, 여러분. 원하신 분은 이렇게 되고, 복을 받으라고 그냥 올린 거예요. 아닌 분은 넘어가면 되는 거야.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별로 뭐 이거 드릴 게 없네 하면 그냥 넘어가시고, 아니면 돈이 없는 건 감사하구나. 마음만 써도 이미 그건, 마중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뺏는 애고로 뺏는 마음 올라와. 뺏기는 마음 올라와서 저 왜 저럴까? 뺏고 뺏기는 애고에 대해서 애고의 그 눈으로 보니까 저거 뺏으려는 거로 보이고 뺏으려는 거로 보이고 내 걸 뺏어가려는 거로 보이고 그건 수치스럽고 나쁜 거지 하면서 미움 쓰면서 거부감이 일으켜요. 그게 자기 마음인 줄 모르고 여러분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제자들이 다른 마음은 다 잘 인식해요. 귀신같이 인식하는데 뺏고 뺏기는 애고를 절대 안 보려고 하길래 내가 그 뺏고 뺏기는 애고를 좀 봐라.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이 그거를 딱 보면서 자기들도 엄청 관념이 올라온대요. 뺏고 뺏기는 애고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후원이나 기부나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자기들도 그거 청산하고 감사한 마음 올라올 때까지 청산한다고. 그걸 딱 둘러놨더니 바로 반응이 오더군요. 여러분 자기 마음 알아차려 보세요. 그런 사소한 것도 그렇게 봐. 그리고 그 뺏고 뺏기는 애고가 보면 누가 이제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 분명히 이런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럴 거야. 남이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을 대봤나요? 자기 마음이 그 입장이 되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에서는 이런 목적이 있어서 뺏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그때 자기 마음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 뺏으면 안 됩니까? 뺏는 사람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건데 뺏으면 안 됩니까? 그 뺏는 사람도 있어요. 뺏기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정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시시비비하지 않고 나는 뺏지 않을지언정 남이 뺏는 걸 보고 올라오는 내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날마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걸 보든 뺏기거나 뺏는 거나 어떤 걸 보든 그 올라오는 그 마음으로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청산이 돼야 그냥 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조상의 그 유전이자 그 마음을 받는데 조상의 마음 중에 그래도 좀 쓰고 살았던 주는 걸 좀 쓰고 살고
그래서 모든 걸 주고받음의 사랑의 법칙으로 봐. 주고받고 사랑으로. 그런 사람은 조금 자기도 모르게 그걸 쓰고 사니까 돈도 들어오고 사람한테 사랑받고. 잘 사는 사람들 좀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자린고비처럼 갑질하면서 부자 말고요.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잘 사는 사람 보세요. 잘 줘요. 엄청 이렇게 사랑으로 잘 주고, 그러니까 또 남이 주고 막 서로. 우리 민족원에서 품앗이를 많이 했잖아. 그래서 옛날에 품앗이하고 두레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일손도 내가 좀 도와줄게, 네가 좀 도와주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뭐 옆집 아줌마가 밥 한 그릇 갖다 먹고, 누구네? 우리 밥 한 그릇 갖다 먹어서, 응, 잘했어. 뭐 이랬어요. 아무거나 갖다 쓰고 또 나중에 갚고. 그냥 주고받으면서 우리 민족은. 그래서 다른 민족과 틀린 게 뭐냐. 우리는 뺏고 뺏긴 애고가 현저히 작아요. 세다고 하지만 작아, 외국하고. 그래서 IMF 때 금모으기도 막 한 거야. 그냥 줄 줄 알아, 사랑해서 나라를. 응? 그래서 작아요. 뺏고 뺏긴 애고가. 그래서 깨달을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지, 다른 나라보다. 이 뺏고 뺏긴 애고가 죽어야 되거든. 그냥 줄 수 있어야 돼. 거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쓸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놀리는 게 우리 나라잖아요. 대구에서 의사 선생님들 다 모이시오. 아무 대가 없습니다. 한데 막 가잖아. 그냥 주잖아. 근데 저 뉴욕주에서 난리 났는데 거저 갑니까? 안 가요. 그들은 뺏고 뺏기는 거 장난 아니야. 미쳤니? 내가 손해보게? 목숨을 빼앗겨 절대 못 줘 이러죠. 우리는 막 힘든 일 생기면 기부, 후원 그냥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절대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그래도 의식이 높은 사람들 많이 하죠? 그분들은 그 높은 의식 때문에 그렇게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줄 줄 아니까. 함이 없이 이렇게 탁 줄 줄 아니까. 크게 주면 크게 들어올 것이고, 작게 주면 작게 들어올 것이고, 에너지는 넓혀야 되죠? 작게 주면 작게 또 들어오면 조금 더 크게 주면 조금 더 크게 들어오고, 더 크게 주면 더 크게, 이렇게 넓히는 방식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부자가 되고. 그래서 이런 말 있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하늘에 낸다는 건 뭐 하늘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큰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돼. 줄 때. 함이 없이 그냥 탁 줄 줄 알아야 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릇인 거예요. 써버릇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분에 넘치게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좀 베풀어보고 베풀려고 할 때 그 아까운 마음 올라올 거예요. 막 그 아까운 마음, 이거 주기 싫고 요게 뺏는 놈이에요. 받을 때 막 미안해서 못 받는. 제자 중에는요, 저는 이 마음공부, 오직 저는 마음을 알게 하고 마음공부 가르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제자 중에는 여러 종류의 제자가 있죠. 뺏고 뺏긴 내고 청산이 참 안 되는 제자 중에는 주기만 하려는 제자가 있어. 저한테 막 주기만 하려고 그래. 내가 그래서 좀 주려고 그러면 못 받아. 그러면 이제 불러다 놓고 받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 받아야 사랑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제자가 있고, 저한테 뺏으려고만 하는 제자가 있어. 뭘 주고 계속. 그럼 이제 처음에 주다가 계속 한 10번 주면 지가 한 번 주겠지. 한데 끝까지 안 주면 또 불러요. 그런다, 내놔. 좀 내놔. 하나님 감사하지? 자, 내놔. 이래요. 너는 지금 주고받음의 사랑의 완성이 안 되고 있어, 에너지가. 엄청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 주는 것만 못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를 진짜 식은땀이 나게 못하는 애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애고가 웃기는 거죠, 그쵸? 뺏고 뺏는 애고가 있으면 그렇게 주고 받는 걸 사랑으로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너 줬지? 의무감에서 한다거나, 또는 칭찬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주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 그 동창, 포레스트 건부처럼 그냥 주는 게 좋으면 상대도 어때요? 받고 나서, 기꺼이 줘. 그런데 이런 분이 있죠. 생색을 그렇게 내, 주고. 제 친구 중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걔가 그래요. 친구들이라 걔 주는 건 안 받고 싶대. 그 준 거를 1년 후에도 얘기한다고. 별거 아닌 거 주고. 밥 한 끼 사면 내가 쐈다 오늘은. 이 얘기 10번 더 더러워서 안 받아. 뺏고 뺏기는 애고가 줄 때 그래요.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아까우니까, 아까운 마음이 얘기하니까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런 건 주지 마세요, 차라리. 아까울 때는 안 준다. 오케이? 그리고 기꺼이 막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준다. 그때는 받으시 복을 받아요. 그리고 상대가 기뻐하는 거 너무 행복하면 의무감에서 준다. 주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부모님한테도 의무감에서 드리고 이런 거 아무런 복이 없어요. 부모님도 기쁘지 않아요. 진실로 감사하고 행복할 때 주는 거. 네, 정말로 이게 뺏고 뺏긴 애고가 그때 그 사랑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뺏고 뺏긴 애고의 눈으로 보는지 보세요. 항상 계산해요.
근데 그게 머리가 나쁜 애고가 하는 계산이라 그 계산이 항상 틀린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이 우주 자체가 컴퓨터야. 자체적으로 완벽한 계산을 해서 복을 받을 놈 주고 못 받을 놈 안 주고 딱 10만큼 복 받을 놈은 10만큼 주고 100만큼 받을 놈은 100만큼 주고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그걸 이 조그만 머리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컴퓨터 우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자기가 그거를 나 요만큼 줬지? 엄마한테 얘기해보세요. 나 엄마 이렇게 설거지 해주고 이렇게 이거 해줬지? 이래보세요. 엄마가 이럴걸? 내가 너 놔주고 키우고 네 몸 다 만들어준 거 그거 돈 환산해봐. 이래보세요. 응? 어떤 게 많이 준 거야? 따지지 말고 여러분 그냥 좀 주는 마음 써봅시다. 사랑으로. 그리고 그때 거부감 올라오고 분별심 올라오면 그거 좀 알아차리세요. 사실 마음 공부란 그 뺏고 뺏기는 애고 절대 주기 싫고 손해보기 싫은 마음. 애고가 못하는 거 있죠? 손해보는 거. 지는 거. 그리고 자기 뜻을 꺾는 거. 이때 죽음의 공포 올라요. 자기 뜻을 꺾는 거. 세 가지 죽어도 못해요. 요 세 개를 할 줄 알으면 도인이야. 요 세 개 할 줄 알으면. 세 개를 쓰려고 할 때 막 거부감이 올라오는데 온갖 분별심으로 네가 그렇지.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쁘다고 막 씁니다. 그 마음 알아차리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근데 그냥 벌고 싶지 않지? 돈 많이 벌었는데 사람이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러고 욕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보는 거 싫잖아. 사람들의 사랑도 받으면서 돈도 벌고 돈도 잘 들어오고 내 우주에 돈 에너지가 잘 돌아서 많이 주고도 싶죠? 그럼 많이 주게 될 거야. 많이 벌면 많이 줄 수 있는 게 우주의 법칙이니까. 그런 사람 되고 싶으면 뺏고 뺏기는 애고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예민하게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뺏고 뺏기는 애고가 너무 커서 내가 알아차릴 수 없을 지경이라면 한번 오셔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의식 속에 자기의 뺏고 뺏기는 애고 자기가 다 버리고 수치 주고 미워하고 두렵다고 안 보는 그 불쌍한 나를 만나서 다 빼앗긴 아이를 만나서 안아주세요.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다 빼앗겨서 너무 서러워서 절대 안 바뀌려고 곤란 아기예요. 그 아기 만나서 알아주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으로 줄 수도 있고 거저 받을 수도 있는 사람 될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물러갑니다.